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지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지 고민이 되는 흐름입니다. 3인의 전략에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로화 지지선 붕괴입니다. 유로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로 달러 환율 1달러 30센트가 붕괴되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6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반도체 14조 투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반도체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4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는 6조 5천억 원, 비메모리는 7조 5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금값 급락입니다. 유가와 금값을 비롯해 원재료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재료고 어찌 보면 좀 낡은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는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관련된 종목들 좀 같이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 투자 아마 14조 원, 많게는 17조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쪽 캐패스는 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역시나 전 후공업체들이 수혜가 될 텐데 삼성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겨냥을 하고 있죠. 대만은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EO라든지 SMI라든지 좀 최근에 이 가동률이 줄이고 있고 자금 지원도 안 돼 있고 특히 또 LP다라든지 나냐 또 심지어 이노테라까지 감산을 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의 승자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좀 더 MS 격차를 좀 많이 벌려드릴 것 같고요. 향후에 애플 아이패드라든지 아마존 킨들파이어라든지 좀 모바일 D램 쪽 수요는 증가될 것 같고 또 요번에 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일단은 4분기는 3분기 대비 한 360만 대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3분기 대비 한 26% 증가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휴대폰 MS 말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MS 현황을 조금 자료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애플이 앞장섰었죠. 18.3%대에서 지금 현재 3분기 13.8%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에 11.3%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피처폰을 포함한 전체 말고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22.8%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기타 노키아라든지 리서치 인모션, HTC 이쪽은 다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혜도 물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휴대폰 관련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품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한 3개 정도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1순위는 메모리 반도체 쪽 말고요. PCB 쪽으로 좀 일단 선정을 했거든요. 휴대폰 업황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폴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코리아서킷 이런 FPCB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지만 요즘 비메모리 쪽의 성장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워닝 IPS라든지 국제일렉트렉,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이 괜찮겠고요. 또 이번에 갤럭시 노트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OS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모바일 오피스 쪽인 인프라웨어라든지 디오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굳이 조금 토픽을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가 아니라 좀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쪽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 인터플렉스와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인프라웨어 정도가 조금 메이저 수급도 괜찮고요. 좀 롱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재가 없는 시장인데 김현봉 연구원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여전히 4분기에도 선전하면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 같이 전해주셨고요. 그나마 삼성전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 이 점이 호재 없는 시장에 좀 구원 투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값 사흘 동안 127달러가 폭락했습니다. 유가는 11월 4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물론 유가는 오페크 국가들이 증산에 나섰다. 이 부분도 좀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은, 동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상품 가격 하락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또 관련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여러 번 유로화에 대해 급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험적 그리고 통계치로 보면은요, 유로화의 방향성은 항상
거의 뭐 밀치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이 이제 그 원유라든가요, 금, 은, 구리 이런 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뭐 여지없이 오늘 뭐 주가 그런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유가를 떠나서요. 어떤 유로화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물론 소수 견해도 있겠지만은요. 다수의 의견은 내년도 1.1분기 1.28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추세를 보면 더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통계적 의미로 보면 추가적인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유주가 됐건 그런 금 관련주가 됐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서도요. 일단 그 방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주식들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뭐 상품 가격 하락, 유로화 가치 하락이 원인에 있고 유로화는 앞으로도 좀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글로벌 모멘텀 부재입니다.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G2의 모멘텀도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외 모멘텀 지금 뭐 거의 굉장히 약화된 상황인데요. 김현봉 연구원께는 뭐 유로존 얘기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독일 고춧가루 뿌리고 있습니다. 뭐 ESM 증액 반대 이미 얘기를 했었고 유럽 중앙은행도 개입하지 마라. IMF의 각국 중앙은행들도 대출하는 거 일단은 다른 유로존 국가 이외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보고하자. 그러면서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는데 유로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게 넌센스 같습니다. 화요일날도 그때 출연했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뭐 만약에 지금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라고 치면은 아예 그냥 지지 끌 바에는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금 발표를 하고 재평가를 좀 하겠죠. 재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로 소멸로 보고 조금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나라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라 지금 유럽 내에 부실한 은행을 기준으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독일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계속적으로 뭐 회의는 뭐 매일 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독일이 너무 좀 이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뒤로 좀 한 걸음 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22쪽에서도 국채 매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도 독일에 좀 입김이 좀 센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좀 이러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압력이라든지 뭐 자금 지원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인 것 같습니다. 노이즈인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다 보면 독일 또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 스탠스를 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현재는 또 오늘 국내 시장이 마감하고 또 유럽 증시 반등도 봐야 되겠지만 또 어떤 유로파 뉴스에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지수가 1820포인트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과연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높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참 고민일 텐데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뭐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조금 일정 부분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로존 문제의 핵심은 독일인데 독일이 계속 일단 뭐 고춧가루를 뿌려대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악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이제는 시장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학년 위원께는 G2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미국 뭐 소비 시즌 잘 팔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얘기도 좀 시들해진 것 같고요. 중국 어제 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렸었는데 시장의 눈높이 이상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지표 나온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마이너스 9.7%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학영 의원께서 미국과 중국 상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해 놨지만 어떤 금융에 대한 위기가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 실제로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음모론적 시각도 있지만 독일에 대해서도요. 기본적으로 독일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독일이 도와주기 시작하면 독일의 경제는 뭐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독일이 워낙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자꾸 강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또 투자 전략가가 카일 바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딱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해결을 최근이야 딱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유로존이 해체되는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은요. 어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요. 로이터 이런 곳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서베이를 많이 했습니다. 250명도 하고 100명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글로벌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만 딱 봐서는요. 미국의 리세션, 즉 경기 후퇴 가능성이 25%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요. 어찌되었건 시장은 쉽지 않은 구간을 갖고 있고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빨리 현금을 확보하려면서 연말을 분위기를 가자는 어떤 심리가 강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다음 주에는요. 다다음 주까지 보면은요, 다음 주에 보면, 위켄드를 가면서, 할러데이 시즌에 휴가 가는 매니저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번 주가 거의 상당 부분의 매니저들은, 거래가 많이, 끝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부를 클로징 한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그런 요인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요. 공산당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요. 어떤 정책의 신뢰성을 우리가 보는 선진국이라든가요. 자본주의가 오래된 국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중국 분명히 갈 겁니다. 긴축 완화로 가고요. 여러 가지 위주로 가면서 내수 부양도 가겠지만 절대로 한 번에 안 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뉴스의 모멘텀에 따라서 하루 이틀 가고 일주일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시장을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유럽에 대한 중국에서의 수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럽이 위기를 받으면 경제가 후퇴되면요. 중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물론 아주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펀드가 유로와 마찬가지로 좀 상대적으로 수그러들고 있는 부분도 지금 중국에 대한 부담입니다. 유럽의 문제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정책 스탠스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저께도 이제 이학년 의원께서 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내일이 뉴욕 증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건설 화학 중심 낙폭 확대입니다. 건설주, 화학주, 낙폭 커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이미 붕괴된 상황이고 상당히 좀 외국인, 국내 기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닷새째 오늘 순매도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지금 4월째 약세인데 이런 흐름에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란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왜냐하면 어떤 선이 있다 그러면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저점을 생각하고요. 지선을 생각하고 저항을 생각하는 것이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텐데요. 어느 선이 이탈하면 물량을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느 선이 이탈했을 근처에 가면 자꾸 주식을 사시고요. 저점 매수했고 물량을 늘릴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예측해드렸다시피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지금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틀지 않았으니까 방향성을요. 그러면서 1870선 말씀드렸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요. 다음 지지선은 1820선 보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820선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혹시라도 안 줄이셨으면 물량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요.
1820선이 내리면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72탈씩 줄이셨던 분들도요. 22탈이면 한 번 더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러면 비중은 50에서 60%포인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학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장중에 1820선이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은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지금 워낙 이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는 좀 이 점 여쭤볼게요. 지금 뭐 산타랠리 얘기 이제 쑥 들어갔고요. 네.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데 이런 장에서 좀 그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대안으로 그 종목이 있으면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카지노 관련주들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전달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 유독 파동이 좀 좋죠. 왜냐면 고배당 기대감도 있겠고 3분기 때 대부분 정부에서 지금 벌금을 다 냈었죠. 예, 벌금을 내가지고 4분기 때는 영업이익에서 좀 크게 개선되는데 일단 뭐 주요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증설 얘기가 계속 얘기 나옵니다. 물론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매출은 좀 확대되겠고요. 11월 달에 마카오 카지노 수입이 전달 대비 33%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카지노 사업은 뭐 불황기 때 오히려 좀 역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12월 달에 고배당주 메리트 부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좀 일단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하고 GK의 파라다이스 세 개 대표적인 건 볼 텐데 일단 올해 당기 수익액은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크지는 못했습니다. 크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강원랜드 GK의 파라다이스 올해 좀 저조했지만 4분기 실적은 좀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달에 아마 12월 27일까지가 아마 그 배당락일 겁니다. 배당 기준일. 그래서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파라다이스를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VIP가 2년간 한 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220%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벌금 같은 것을 다 3분기에 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순이익이 올해 대비 한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배경의 전제는 첫 번째로는 중국인 수요 증가, 아직까지 증가 추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비 증설을 한 50% 이상 상향을 한다면 그래서 12월 한 달용은 12월 한 달은 좀 카지노 관련주들의 반등이 뭐 그게 큰 반등은 기대는 못하지만 좀 인덱스 대비 조금 좀 추월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불황 때 강한 업종을 2개 정도 꼽으라 그러면은 게임 관련주와 카지노주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흐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카지노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